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이고요. 밤이 깊었네요. 예, 11시 17분, 18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정리를 한번 할 건데요. 총정리라고 하는 거 이제 앞으로 제가 아마도 유튜브를 앞으로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뭐 전문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뭐 이런 경험치를 어, 주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아는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던 거고요. 중요한 것들은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예, 앞으로는 아주 부정기적으로 아주 불규칙하게, 예, 영상이 올라갈 것이다. 음,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예, 뭐, 오미크론? 오미크론 바이러스인가요? 새로운 또 변종이 됐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간밤에 폭락을 했죠. 다우가 한 9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삼성은 어떻게 될까? 모르죠? 아마 내렸으니까 내리겠죠. 근데 어디까지 내릴까? 그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올라갈까? 그것도 모르죠.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개인들이 막 매도를 하면 그걸 찬스로 삼아서 어느 순간부터 기관과 외인들이 쭉 사거나 또 다시 올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기관과 외인들이 막 파니까 개인들이 저점 또는 이 중간에 이 고점보다는 한참 낮으니까 이제는 사도 되겠어. 위기가 곧 찬스야. 그리고 개인들이 쭉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 그 다음에 빠지죠.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싸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음,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 일봉에서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 7만 원대 계속 받쳐주던 데서 받쳐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뭐 일단 떨어진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받치면 좋겠죠.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은데 하지만 분봉을 봤을 때는 아직 없다. 그래도 얘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쌍바닥이라도 작은 분봉이지만 이렇게라도 만들어줘야 요만큼이라도 가는데 그것도 아직 없더라. 그럼 뭐 굳이 삼성전자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쌍바닥이고 돌파를 했는데 대형주라서 많이 못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얘는 여기서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뭐죠? 우리 우리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포스코 타입이지 않습니까? 포스코 타입. 뒷봉이 좀 더 힘이 좋았으면 더블을 갔겠죠. 더블.
더블을 못 갔습니다. 뒷봉이 약하기 때문에. 요 가격이 요 꼭지의 가격이 52,000원 정도 되죠. 그럼 104,000원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지요. 예. 이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것만 먼저 봤죠. 그게 아니라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타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HMM이 있었죠. HMM 타입 아주 강한 타입. 죄송합니다. 이게 K가 아니라 H입니다. H.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와 HMM 타입을 다시 한번 보고 눈에 많이 익혀두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총정리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타입 애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차트의 맨 끝만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맨 끝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날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다면 이 다음부터 이걸 돌파하면 들어가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쌍바닥 아주 좋은 쌍바닥이죠. 앞뒤가 아래 위가 대칭이고 기간도 서로 6주 정도씩 대칭해서 총 12주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봉 12개만 보고 종목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 녀석이 3배만 갈 줄 알았는데 그 3배에 3배를 더 가버리는 셈이 돼버렸죠. 결정은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다 했습니다. 가겠다고. 한번 돌파한 다음에 돌아오지 않죠. 이 밑에서 이렇게 기는 이런 기간들도 없고 그냥 계속 갑니다. 첫 번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향해서 가지요. 이런 것들이 아예 처음부터 결정을 한 애들입니다. 우리는 또 뭘 했었나요?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계속 고점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고 이러면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애들은 이 기준으로도 가고 이 기준도 가고 이 기준으로도 가고 이렇게 계산을 여러 번 했었죠. 중간에 가면서 바뀌는 애들. 그런데 이 HMM 같은 경우는 아예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단지 그냥 3배냐 9배냐 아예 처음부터 정하고 가는 애들입니다. 예쁘죠? 예. 조금 차트를 조금 축소를 하면 이렇게 조금 이쁜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그림을 그려놔서 얘 때문에 안 이뻐 보이는데 예쁘죠? 예. 이런 애들이 돌파를 하게 되면 쭉 간다. 한번 돌아왔었네요. 돌아오기는. 예. 어쨌든 잠깐 돌아오고 갑니다. 그래서 HMM을 먼저 표준형으로 삼고 얘보다 모양이 조금 안 좋으면 조금 덜 잡으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솟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GS 타입이 되겠죠. GS 건설 타입이 한 밑에서 한 2년씩 있다가 진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때 몇 배를 갔었나요? 18배를 갔었죠. 예. 대신에 이 밑에서 한 2년 놀았죠. 잠수 타고. 그래서 HMM 타입은 요런 거 이쁜 거 고르시라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봤고요. 이것도 뭐 일봉의 그 모습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막 좀 어지러운 패턴들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이게 쌍바닥인지 아닌지 잘 생긴 건지 아닌지 중간에 막 갭도 있고 그러면 잘 안 보이죠. 예. 근데 주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니까
잘 보이는 애들로 골라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타입은 좀 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큰 양봉,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고점이 낮아졌죠. 고점이 낮아서 이런 작은 봉, 작은 양봉 또는 음봉이라 삼성은 음봉이었죠. 예, 음봉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뒤쪽 애들이 힘이 있느냐. 얘는 이 양봉 하나는 힘이 없지만 힘이 얘보다 약하지만 그 다음날 아예 갭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띄워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한번 돌파하고 가면 더블 정도 가더라. 여기 20만원 조금 안 되고 19만 1,500원이니까 38만 3천원까지는 볼 수 있었다. 그럼 한 요 어디쯤 되죠? 요 언저리 어디쯤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타입은 그렇게 가는 애들이니까 이걸 표준으로 보시고 삼성은 얘보다 힘이 적었죠. 양봉이 조금 덜 큰 것들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잠시만 삼성 보고 가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네. 덜 큰 것들이 그냥 나왔는데 그렇다고 얘만큼 전체적인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죠. 그래서 포스코와 삼성은 그 차이가 있고 포스코는 그래서 얘는 더블을 갈 수 있었고 삼성은 그래서 더블을 못 갔다. 더블 근처까지는 갔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힘의 강도나 목표치를 이제 예상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가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GS건설입니다. GS건설. GS건설은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여기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죠. 아주 쌍바닥이 아주 격차가 크게 나왔죠. 바닥이 1279원인데 저점이 꼭지점을 만든 게 여기서 만든 게 거의 10,000원 가까우니까 한 8배 정도 올랐나요? 예. 그렇게 쌍바닥을 만들었는데 이걸 돌파하고 나서 잘 갈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한 2년간 2년이죠? 2년 정도 될 겁니다. 예. 요게 1년, 1년 반 여기서 내려오면서 요 남은 기간 한 반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잠수 타는 거죠. 물론 이 부근 어디에서는 이제 일봉에서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씩 진입을 해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시면 기다리시면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10,000원대에서 여기 10,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0원대에서 돌파를 하더니 그 다음엔 이렇게 가더라. 18만 4천원까지. 이런 사례를 모아 보시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음봉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기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죠. 단지 여기서 그래도 주봉의 쌍바닥은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대신에 모양은 좋지가 않죠. 예. 찌그러진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보겠지만 왜 50% 정도 가다가 꺾였을까?
그러면 이렇게 나온 애들은 나중에는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중간에 한 50% 올라간 다음에 고생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마음이. 아, 이런 사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구나. 물론 나중에는 갈 수도 있겠죠. 뭐 여기 찍고서 가려는지 아니면 여기 이쪽 하단쯤에서 가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직전 저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돌릴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주봉상 바닥이니까 3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쪽에서 이제 일봉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는 때가 있으면 그때 조금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과 이 중간 결과, 최종 결과는 아직 모르죠. 어디로 갈지는. 이 중간 결과들을 보고서 아, 이런 애들은 가다가 한 50% 오르면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50% 올랐으면 거기서 원금도 빼고 45,000원 정도 되죠. 45,000원 좀 넘네요. 뭐 여기가 돼도 괜찮고 여기가 돼도 괜찮고 어쨌든 뭐 이 근처라고 합시다. 여기서 원금 빼고 수익의 절반 이상 빼고 나머지는 한번 놔둬보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지금은 들어갈 때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지금은 아니죠.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에서의 뭔가 결정은 이쪽에서 했으니까 일봉에서 이쪽에서 뭔가 좋은 모습이 일봉에서 생긴다면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최소한 일봉이라도 봐야죠. 그래서 일봉이 좀 잘생기게 나왔다 그러면 조금씩 던져보는 거고 과연 이 쌍바닥 때문에 3배를 갈 수 있을까? 9만 원을 갈 수 있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조금 넣어보면 되는 거고. 그 얘 넣기 싫으면 안 넣으면 되는 거죠. 종목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많아요. 기회는 많습니다. 종목도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다 합쳐서 그래도 한 3,000 종목 가까이 있어요. 물론 이 안에 ETF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한 2,500개, 2,000 한 500개 정도, 400개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많습니다. 기회는. 굳이 내가 지금 판단하기 힘든 이걸 가지고 얘한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잘 나온 애들을 더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GS건설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죠. 여기. 예. 이렇게 잘 나왔던 쌍바닥 아주 가파르게 솟았던 경우에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아주 길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걸 뚫고 가야 몇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이제 움직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포스코 타입, HMM 타입,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봤죠. 뭐 HMM 타입이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예쁘고, 가장 후퇴 안 하고 잘 올라갔으니까, 얘처럼 생긴, 요렇게 생긴 애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로 다루던 게 이제 일봉에서 쌍바닥 나오고, 예, 돌파를 해야 된다. 뒷부분이 더 힘이 좋아야 된다. 좀 이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빨 빠지고 막 이런 애들은 쌍바닥을 만들어도 좀 이상하면 좀 참으시라. 우리 뭐죠? 맨날 셀트리온 몇 번 봤는데
셀트리온의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만들긴 만들었었죠. 최근에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양이 여기 이런 데에 갭도 생기고 봉도 중간에 한 번밖에 안 쉬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음봉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꼬리로 간신히 쌍바닥을 만들었죠. 어떻게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만들었으니까 돌파하면 여기서 조금 사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 빠지죠. 돌파 못하고. 아직도 돌파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뭐 뉴스가 좋건 전망이 밝건 그거는 별개 문제고 그건 뉴스일 뿐이고 흐름은 이렇다는 거죠. 주봉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 쌍바닥을 만들어서 저기까지는 갔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도 꼭 이 라인에 와서 받더라. 희한하지요?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 나머지는 뭐 일봉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쌍바닥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쌍바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가 중요하다.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돌파를 하지 못하면 더 빠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횡보를 여기서 할지, 더 빠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 돌파를 해야 뭔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항상 돌파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가능한 한 이 이쁜 모양, 차곡차곡 잘 만든 모양,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뒷부분이 이 앞부분보다 올라올 때 힘이 더 커야 된다. 힘이 더 큰 모양. 그러면 일봉에서는 그렇게 되면 뒤가 힘이 더 크면 한 100% 정도 보면 되겠죠. 일봉에서는. 좀 힘이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점점 낮아지는 거죠. 70%, 50%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트 외적인 건데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전략.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이 주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이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가 흘러온 과거의 모양을 먼저 분석을 해서 현재의 위치가 여기고 과거에 이렇게 내려왔다면 앞으로는 얘는 오르는 것보단 내릴 가능성이 더 크겠죠.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거스르려면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확 뒤집히는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이걸 뒤집으려면, 이 하락의 힘을 뒤집으려면 충분히 여기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처럼. 일봉이 됐건 주봉이 됐건. 준비 안 된 상승은 어차피 바로 급락으로 보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다음에 준비가 된 걸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내가 노리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HMM처럼 이렇게 12주 동안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포스코처럼 3주, 4주 동안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느냐, 그 정도까지는 관찰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3개 보는 게, 3개 보고, 요거 12개 보고, 아, 4개 보죠, 참. 마지막에 이것까지. 4개인가요? 아, 포스코 5개군요. 꺾일 때까지. 여기 아, 포스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만드는 거 4개, 꺾인 거 하나까지 해서 5개. 그리고 줄 쳐놓고 기다리면 되겠죠, 돌파하기를. 그 외에 제가 방송을 매일같이 하면서 하면서 이제 일봉에 대해서도 우리 몇 번 다뤘죠. 예. 좀 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이쁘게 만들어서 뒤가 강한 것들. 그런 애들 100%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계산을 거기까지만 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이 좀 약하면 한 뭐 80%, 70%, 50%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을 본인이 이제 직접 모아 두시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 하면 총정리가 됐을까요? 이제 시간 26분.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메가3인지 오미크론인지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뭐 이게 일시적인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주봉은 이렇지만 일봉을 보게 되면은 일본 기껏 만들어 놓은 쌍바닥도 이제 저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또 밀리고 있으니까, 또 여기 저점 라인들 이런데 요런 데까지도 한 방에 밀릴 수도 있겠다. 어차피 다우가 안 좋았으니까, 미국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뭐 더 내려가면 뭐 이제는 이 쌍바닥은 이제 끝나는 거죠. 요 저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이제 쌍바닥은 이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얘는 쌍바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뭐 모쪼록 요 근처에서 놀다가 돌파해줬으면 고맙겠네요. 근데 그거는 바람이고, 바람일 뿐이고, 우리는 좀 냉철하게 보고, 예, 모양이 안 좋으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예, 앞으로는 방송이 뭐 별로 없을 것이다, 거의 없거나 중간중간 뭐 아주 불규칙적으로 제가 한번 중간중간 하거나 이런 정도일 테니까, 기존에 올려둔 자료들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하시고요. 물론 그게 뭐 다 맞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나 우리가 이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계산해놨던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어디로 진짜로 얘가 얘기한 대로 가나?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다 보면, 아, 일봉은 못 믿겠어. 앞으로는 난 주봉만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요. 예. 일봉 너무 지저분해. 주봉 깔끔해. 그렇지요? 예. 편하신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전략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분산
하라 그랬죠. 분산. 여러 종목을 분산하고 한 종목 어떤 종목을 택하셨으면 그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잘 가다가도 올라가는 것 같아서 나 살래. 1차 매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다가 이렇게 도는 게 보이면 이제 2차 매수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근데 그러다가 올라가면 좋겠는데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3차 매수. 여기서 더 빠지면 난 안 해. 얘는 그냥 묵힐 거야. 세월이 약이겠지. 이렇게 할 정도로 작은 분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종목도 나누지만 한 종목에 대해서 진입하는 것도 여러 번으로 나누셔야 돼요. 세상에 뭐 확률 100%짜리는 없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패하는 경우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고요.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잘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뭐 세계적으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여기서 더 빠져라. 난 돌면 들어갈 테니까. 다행이네. 1차 매수밖에 안 해서. 나 여기서 2차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금 관리다. 자금 운용이 가장 중요하고 종목을 이렇게 고르라 보는 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쯤 가야 된다. 우리는 이런 패턴을 본 다음에 들어가지만 패턴 무시하고 어느 날 봤더니 얘가 이 전고점 막 뚫으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아주 쉽지 않습니까? 전고점 돌파. 그럴 때 그냥 조금 던져보는 거죠. 툭 분할 매수해서 툭 가면 다행이고 좋고 안 가면 한번 여기 전고점 뚫었으니까 여기 정도 다시 빠져도 일로 갈 것 같다. 밑에서 잡아야지. 2차분은 밑에서 잡아야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몰빵 해놓고서 이제부터 가야 돼. 내가 몰빵했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해드렸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으로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올리더라도 아주 부정기적인 될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공부는 앞에 올린 영상들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해드린 말씀들이 여러분한테 피해가 안 가고 그나마 약간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동안 영상을 찍어 올렸기 때문에 물론 제가 틀린 것도 있겠죠. 저도 삼성전자 처음에는 이렇게 봤다가 지금 이렇게 본 거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본 없이 진행을 해서 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그때 저렇게 봤으면 안 됐는데 하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기본적인 거는 쌍바닥이다. 예. 그 다음에 주봉만 보고 찾는 게 좀 편하더라.
그래서 편하게 좀 종목도 찾아보고 골라보자 이런 취지에서 올렸으니까 자주 보시면 눈에 많이 익으실 겁니다. 예. 나머지 일봉 얘기, 분봉 얘기 중간중간에 했던 것들은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요걸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또 뵙는 걸로 하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